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즉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환경,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을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두 번째 천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느낀 기운으로 느낌으로 볼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 목이 주관하는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 을목이 천간으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인, 묘, 진, 동방이 봄이 되겠습니다. 즉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색깔은 청색이 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하는 가상의 상상 속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갑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상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인을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모레 공부할 화가 아니고 금이죠. 금이 주관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얘가 바로 내일 병화정화 공부할 때 화가 얘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지혜,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의 다른 별칭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인자함이 너무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다? 목이 이는 믿음을 깨게 되겠죠. 목극토하니까 사람이 너무 어질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신망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또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람이 어진 마음이 없어진다. 오히려 사람이 모질어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갑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일간이 목일간인 사람들이 되게 어질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이라고 하는 것도 잘 중화를 이루었을 때 어진 마음인 것이지 오히려 목이 사주에서 병이 되거나 기신이 될 때는 오히려 사람이 모질어지고 사람이 좀 잔인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지금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목이냐 또는 음목이냐 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양목이 되죠. 그래서 같은 오행상 목이라 하더라도 갑이라고 하는 목은 양의 기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자,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고 서로 좀 달리 서로 이제 극과 극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음과 양은 하나의 모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좌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남자가 있죠. 서로 남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보충해 주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보충해 주어야지만 인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어떻게 된다? 종족이 번식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듯이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다.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단 음양의
있어서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 또는 쓰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이지만 어떤 나무? 대림목이라고 했죠.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라든가 큰 소나무 같은 이런 개념, 전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굉장히 큰 나무들이죠. 아름드리 큰 나무, 향천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곧게 단단하게 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목, 양목인 갑목은 용도 쓰임을 어디에 있다? 제목으로서 쓰임이 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음말로 동량지목이라고도 하고요. 동량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큰 나무는 베어서 그냥 마냥 천년만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도 다자란 성목이라고 해서 다자란 나무를 말합니다. 이 성목은 그냥 마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경금으로서 나무를 작벌 베어내고 이걸 갖다가 잘 다듬어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하면 큰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큰 사찰을 짓거나 옛날 거북선 같은 어떤 그런 큰 배, 판옥선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런 배를 지을 때 이런 제목으로서 큰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바로 이 갑목인 것이고, 갑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같이 대동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저께 공부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을목 설명할 때 왜 갑목을 설명을 하느냐? 을목만 설명하면 아까 말했죠. 음양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갑목을 같이 알면 을목은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양목인 갑목은 대립목으로서 곧고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인 음목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류목이라고 하죠. 능수버늘처럼 휘용청, 장 휘어지는 그런 개념, 넝쿨식물 같은 개념이죠. 넝쿨식물은 뭡니까? 단단하면 잘 안 휘어지는데, 넝쿨식물은 호박 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밤에 이런 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휘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고 가는 성질이죠.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대개 보면은 갑목일간들에 비해서 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친화력이라든가 또 사람한테 이게 잘 엉긴다 그럴까요?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또는 처세술 같은 것이 되게 좋습니다. 갑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참나무 같은 경우에 큰 나무는 큰 시련을 주어지면 이 단단하고 거칠기 때문에 갑목이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낼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이솝우화의 참나무 있죠.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우화가 있듯이, 참나무는 큰 바람, 모진 태풍이 불면 부러지지만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진 바람이 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죠. 참나무가 갑목이라고 하면 갈대는 을목과 같고요. 그 다음에 넝쿨식물로도 볼 수 있고,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쓰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잘 휘어지고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겠고,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 목화통명이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것을, 그래서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난초가 꽃을 피우고 장미가 꽃을 피우고 안개꽃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작벌에서 제목을 쓰니까 경금정을 쓴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와 뭘 씁니다? 개수를 위주로 씁니다. 병화가 없으면 당연히 정화 쓸 수 있겠고요. 개수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임수도 쓸 수 있겠지만은,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당연히 병화를 위주로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인묘월, 그 다음에 신유월 같은 경우 또는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도 쓸 수가 있겠고요. 수가 부족하면 경금, 신금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을목은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취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갑목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7살인 경금을 이용해서 작벌을 해야 되지만,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금, 신금을 보게 되면 마치 면도칼을 본 것과 같다. 밑동 싹둑 베어내면 을목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를 생할 때 수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죠. 금생수해서 수생목해서 통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금이 없는 상태,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겠다라고 하면
마치 바위 덩어리가 을목을 짓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을목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뭐가 관건이 된다? 병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고, 화가 너무 많으면 뭐 임계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부족하면 비견겁제인 목이 있어서 화를 생화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거해 줄 것이고, 수가 너무 부족하면 이때는 경신금을 쓸 수 있겠죠. 수를 생하는 용도로. 그래서 요 원칙을 알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참작해서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월지, 월령, 월원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가 월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지제는 춘하추동의 개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월지에 춘하추동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월지 춘하추동의 개념 안에는 왕세,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와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 한난조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한난조습.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뭐예요? 한은 차가운 것이죠. 겨울과 같이 차가운 것을 말하는 거고, 나는 여름처럼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월령 안에는 한난조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묘월은 목이 왕하고요, 사우월은 화가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합니까? 금이 왕하고, 해자월 같은 경우, 해자월은 겨울이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하면서 굉장히 숙살지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늘한 개념이지만, 해월, 자월, 겨울에는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데 수가 다시 많아지면 추우면서 습해지는 것이고, 해자축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많으면 추운데도 건조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을 가지고 왕세와 한난조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가늠해 봐야 되냐?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왕세,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죠. 사람이 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물이 없고 에어컨도 없고 부채도 없습니다. 다 살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해자축월 겨울인데 난방이 전혀 안 됩니다. 다 얼어 죽겠죠. 바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데 핵심이 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월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월령이라고 하는 것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절기를 볼 때도 절기는 월령이 있는 거예요. 일에 절기가 있는 게 아니죠. 시제도 월령이 있는 게 그죠. 절기가 있는 거. 월령 절기도 반드시 어디 있다? 월에 있다. 월에. 그래서 월에는 각각 절기가 있는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입추와 뭐가 있습니까?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가 되어야지만 어디서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미월은 우리가 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이라고 했죠. 만하, 그 다음에 모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늦여름이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초가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관문이 바로 입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가을 숙살지기가 왕한,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늘한 기운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가을 같은 때 아침에 싹 나가면은 완전 추운 건 아닌데 살갗에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의 약간 오싹하면서 뒷목이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이죠. 그게 바로 숙살 기운이고요. 겨울에 해자축월의 수기운은 뭐냐면 살갗이 에일 정도의 그런 혹한의 추위를 말한다. 그래서 신유술월의 숙살기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금의 기운이 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의 기운이 왕해질수록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결실을 맺는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신유술월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실을 잇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주를 갖다가 신유술월이면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주를 중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고, 금방 말했던 것처럼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입니다. 금이 왕죠. 자, 금왕절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약간은 하수고요. 자, 금이 와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극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은 약해지는 곳이고 금은 수를 생하니까 금이 왕한 신유월 같은 경우, 수월은 별개죠. 토왕절이니까 신유월 같은 경우는 수가 있으면 수도 같이 세력을 얻게 되고, 화토는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이 원령 하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령 하나 가지고 왕세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난조습도 신월의 특징이라고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숙살지기가 강한 계절인데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사주가 한습해진다, 추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추워지면 조후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월의 특징인데, 자, 일간이 뭡니까?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죠. 자, 을목 뭐라고 했습니까? 화초라고 했죠. 자, 가을에 피는 화초는 뭐가 있을까요? 화초, 당연히 코스모스 생각나죠. 국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가을에 피는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모스하고 국화는 대표적인 가을의 꽃이죠. 자, 신월에 6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국화꽃, 코스모스꽃. 신월에 꽃이 만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모스가 일단 햇볕이 있어야 되겠죠. 햇볕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햇볕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러면 뿌리는 마르는데 햇볕만 있으면 풀이 마르죠. 그래서 신월의 을목 같은 경우 일단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따뜻하게 조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뭘 필요한다? 화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로 하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관건, 핵심이 되겠죠. 병화는 금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따뜻하게 조우하는 역할도 하는데, 천간으로 신금 또는 경금이 투출되지 않는 이상은 병화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천간으로 경신금이 투출해서 을목을 갖다가 극복해서 을목을 극한다고 할 때 이때는 정화를 얻어도 좋습니다. 이때는 화 중에서 금을 갖다가 가장 잘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바로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금을 달려할 때는 병화는 안 되고 정화라 해야지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금, 신금이 투출되지 않으면 일단 병화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병화를 얻은 연후에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월에 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 원령에 좀 녹록진 않지만 원령이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수가 투출된 필요는 없다.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가 청아를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을목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것에 을목 자체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일단 중요한 건 신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되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뭐 크게 신월의 을목 사주 분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역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또 매우 중요합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건 일간의 특성은 나의 특성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은 내가 태어난 환경의 특성을 아는 것이고요. 격국과 용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분석하는 틀과 핵심적 용신을 우리가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 사주의 구성 틀을 말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 토대 위에서 살펴보는 것이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죠.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이라고 했고요. 오늘 을목은 음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지는 신금은 양금이 되겠죠. 음목이 금을 거쳐 음대 양의 관계, 역시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면
극하려고 합니다. 나를 극하는 거죠. 그 얼지 있는 신금이 일간 나를 극한다, 나를 극하자라고 표현하고 역시나 관성이라고 씁니다. 어저께도 또 설명드렸죠.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는 것도 있다. 아극자라고 했죠. 이건 재성은 대표적으로 재물이 되는 것이고 남자는 처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나를 극하는 극하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관리해주는 길한 그런 별성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구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 관성이 여자한테는 남편에 해당이 되는데, 남편이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도 있고 하면 그야말로 궁합 좋은 우리 난군이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관성 남편이 의처증이 다분히 많다, 또는 나르시즘의 어떤 성향이 있다고 하면 여자를 들들들들 볶고 이 내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녀 부리듯이 이렇게 부리게 되죠.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난 순간 인생 아주 아작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는 관성이 기신이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남자를 만날 때 나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명 같은 경우는 관성의 동약, 관성의 쓰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편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 바른, 법, 윤리, 도덕, 남편 이렇게 보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한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어저께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양대 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음대 음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목이 양금을 만났기 때문에 음대 양의 조화가 되죠.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무슨 격이다? 정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또 신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장간 신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중기로는 임수가 들어가 있고 본기는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신 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는 격을 치용하거나 용신을 치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전문용어로 개무시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월지 있는 임수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음목이 양수를 받고요. 수가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니, 만약에 신월의 을목이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그는 정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뭐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정관격의 관인상생, 이거는 정관격의 관인상생의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사주를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정관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목은 여기가 절지가 되죠. 물론 이거를 음포태냐 양포태냐에 따라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가 아니라 절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왕쇠를 논할 때는 음포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양포태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뭐 신사를 본다든가, 뭐 예를 들면 풍수 지리를 본다든가, 뭐 기타 다른 술수를 볼 때는 음포태 양포태를 쓸 수 있습니다만은, 명리학에서 왕세를 보는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음포태, 역포태, 음포태를 쓰지 않고 그냥 양포태만 음양을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신월은 간목도 절지, 을목도 절지,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관격의 관성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신약, 관, 약, 신약, 관, 왕한 그런 구조라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를 얻어서, 이거는 임수라도 상관없고요, 개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를 얻어서 이렇게 관인상생의 구조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신월의 을목은 화초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월의 화초는 뭐예요? 그렇죠. 국화죠. 국화 또는 코시모시, 코스모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을에도 또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죠. 인동철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을 겨울의 을목은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을목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을목이 코스모스 국화가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 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신월의 을목은 병화로서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하고, 신월은 금이 왕한 계절, 숙살지기라고 하죠. 숙살지기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 정도의 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왕절에 이슬이 내리고 조금 오싹한 정도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죠. 화초는 그런 차가운 기운에도 좀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을에 햇볕이 비치지 않고 그냥 물만 많다. 역시나 간목이든 을목이든 화를 보지 못하면 후패 썩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월령 자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을목은 개수를 얻어야지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다. 물론 신월의 을목 자체가 약하니까 지지로 인묘, 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라든가 진토 등이 있어서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월의 을목은 먼저 병화, 나중 개수를 쓰고요. 을목 자체가 지지의 뿌리를 얻는다라고 봤을 땐 신월의 을목이 아주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격에 임수 투출되어 있으니까 정관월에 이거는 이제 임수만 투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정인격에 관인 상생해주는, 관인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시가 경진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경진시가 되는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정관격에 관인 상생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을목 입장에서 이렇게 정관인 경금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썩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에서는 축토를 얻어서 이것도 습토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을목 자체가 뿌리를 두지를 못합니다. 축에도 통근이 안 되죠. 신에도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진토를 받기 때문에 진중 을목이 있죠. 여기에는 을목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간목이 연간에 투출, 이거는 등락개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목이 이렇게 월간이나 시간에 있는 경우에 등락개갑을 논하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등락개갑이라고 보지 않는다. 물론 그걸 빡빡 우겨서 등락개갑이라고 하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그렇게 뭐 이런 경우에도 등락개갑은 꼭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일단은 뭐 뿌리를 얻은 것은 좋지만은 일단 수가 너무 많죠. 특히나 을목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간목은 뿌리라도 깊지만은 을목은 뿌리가 작잖아요. 저 임수 하나만으로도 을목은 뿌리가 뽑힌다,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다. 수다, 목부. 이거는 인성과다의, 과다가 해서 좋다 나쁘다, 과다의 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을목은 임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래서 을목은 정인보다는 편인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듣고 갈 때 뭐가 없다? 그렇죠. 화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을목이 많은 수에 의해서 후패 썩을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명리라고 하는 것이 막 너무 막 뭐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너무 하다 보면은 이런 이치들이, 자연의 이치들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명리 공부할 때는 신살, 공망, 삼재, 기타 잡설들은 다 버리고 순수하게 명리 이론, 순수한 명리 이론만 가지고 분석할 수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지만 명리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 명리란 뭐 20년, 30년 하더라도 신살, 공망 등등 이런 거 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죠? 태권도를 30년 하면 뭐합니까? 그죠? 발길지만 개다리 후리기 이런 걸 하고 있으면은 역시나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어서, 이거는 이제 자축합, 이거 자수하고 축토를 자축합토로 볼 것이냐, 이렇게 물론 이제 육합으로 자축합토가 되는데, 신월에 임수 투출을 했으면 저거는 자축합수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건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신자진 수고까지 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요. 병화 그나마 투출돼 있긴 하지만,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간신히 간목이 있어서 이렇게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다. 이거는 화가 있어도 화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딸로 태어나게 되면은 병자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게 병술시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병화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큰 건 아니지만은 술의 병화 통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인묘해서 나쁘다, 상관 인묘식이라고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병화 통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수운으로 갈 때는 차라리 병자시보다는 차라리 병술시가 좀 더 나아 보이면서 같은 병화 투출된 병자시 또는 병술시가 된다 하더라도 병자시는 딸, 병술시는 아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차라리 정축시가 될 바에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병술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좋겠죠. 그 다음에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정화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은 문제 있긴 하겠지만은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진에 통근한 것 외에 해수도 을목이 간목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 자체는 좀 더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임수가 더 왕해졌습니다. 이렇게 신진에 다 임수는 해, 축, 신진에 다 통근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명으로 태어났다라면 정축시보다는 정해시를 조금 더 좋게 본다. 그리고 어차피 목화운일 바에는 병자시보다는 오히려 정해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로 태어난다. 저는 병자, 병술시를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병자시보다는 정해시가 좀 더 좋을 것이다. 정축시보다 당연히 정해시가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죠. 당연히 간목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무토 임수 이렇게 제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단 간목이 무토를 이렇게 제할 수 있죠. 이거는 뭐 화운으로 가면 이 무토가 문제가 될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무토는 그럭저럭 용도는 있다 손 치더라도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목이 있으니까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 병술시가 좋으냐, 무인시가 좋으냐? 저는 병술시가 좀 더 좋게 보입니다. 일간 뿌리가 좀 약하긴 하더라도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기묘시는 큰 의미가 있는 생신은 아니고, 경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격국에서 정관이 있고 임수를 생한다. 그래서 관인상생 정도 단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 그 정도이지 경진시가 뭐 썩 그렇게 좋은 생신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어서 조우할 수 있는 불씨를 얻었다는 점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신금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임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운에서라도 이렇게 정화가 와서 임수하고 묶어버리는 순간 임수가 작용을 할 때 이 신금은 바로 을목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살인상생이 된다 하지만 호랑이 새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 다음에 임오시라든가 또는 개미시 같은 경우 개미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충미충도 되고 이거는 뭐 굳이 선택할 생신 아니고요. 임오시는 오화를 본 것은 좋지만 또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그닥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신시, 을료시 역시나 금왕절에 신금 유금 보는 것은 썩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역시나 간목 두 개가 있고 화가 없기 때문에 갑신시도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간목이 신월에 들어서 신자진 수곡을 완벽하게 짰어 한습하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수곡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투출돼서 작은 을목이 쉽게 수다 목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3주까지만 놓고 봤다 역시나 화가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 화를 얻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을목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진 하나의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을목 입장에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을목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정해씨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지만, 역시나 정해씨는 남자 입장에서는 쏙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는 화를 얻거나 또는 남자를 태어나서는 일간 을목의 뿌리를 얻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